네, 안녕하세요. 가번호 1번 학생 맞으실까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학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심리사를 목표로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심리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적성에 맞는 진로라는 이유에서였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 다양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며 심리학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더불어 상담심리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 또한 키우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 중 상담심리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심리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며 AI 메타버스 심리상담 앱 개발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학부 소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고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등이 제가 생각하는 심리학의 미래 비전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가번호 1번 학생이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진학하기 위해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다양한 활동들 중 AI 메타버스 심리상담 앱 개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활동을 선택한 이유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전부터 AI를 활용한 심리상담 앱 개발을 통해서 AI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심리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업계획서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생각을 구체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AI와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게임처럼 편하고 더 접근성 좋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계획, 상용화 작전, 그리고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심리상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더불어 제가 미래의 상담심리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심리상담을 내담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2학년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모의 상담 수업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고 그때 본인이 어떻게 공감하고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 1학년과 2학년이 짝을 지어서 서로의 상담자가 내담자가 되어 모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1학년 후배가 진로 고민, 학업 고민, 그리고 친구 고민 등이 있는 것을 들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1학년 내담자에게 오답 노트를 적어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까지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의 가벼운 상담만을 해왔다면 이번 모의 상담 활동을 통해서 전문적인 모의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미래에 제가 상담심리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로 내담자를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상담자에게 있어 공감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인간 심리상담사가 AI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이유도 사람의 마음을 진정성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 상담심리사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선호하는 상담 이론인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도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실성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시하는 만큼 공감하는 태도는 미래의 심리상담사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담자 중심 치료와는 다르게 상담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른 상담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생각을 바꾸고자 여러한 치료 전략을 쓰는 치료 전략을 말합니다. 해당 치료 전략에서는 상담자의 인지적 전략, 행동적 전략이 많이 개입되는 만큼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보다 비교적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3학년 사회문화 수업 탐구 활동에서 학교 상담실 이용 실태 연구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기 쉬운 상담실인 학교 상담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QR코드를 만들어 학교 곳곳에 부착함으로써 해당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을 표본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과 다른 점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점이 있을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이 상담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 고민으로 인해서 상담실을 이용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익명성 보장, 학생들 간의 심리상담 경험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학교 상담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QR코드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거나 아니면 의미 있었던 점이 있을까요? QR코드를 작성한 설문지법은 아무래도 많은 응답이 쌓일수록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학교에 허락 없이 아무 곳에나 QR코드를 붙일 수는 없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경험이 앞으로 어떤 공부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해당 연구를 통해서 양적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미래에는 면접법 등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 역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업에서 관심 있는 사회 쟁점으로 심리 상담용 AI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리상담용 AI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덕분에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이들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다는 게 있나요? 미국의 워봇, 한국의 프로스트 등 심리상담용 AI 챗봇이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AI 챗봇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상담이 갖는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심리상담용 AI 챗봇은 결국에는 AI이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켜서 잘못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치료관계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이해와 공감, 신뢰와 같은 요소들이 필수 불가결한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흉내내기 그칠 뿐 실제로는 이행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이것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갖추고자 하는 역량이 있나요? 심리상담용 AI는 대면 상담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활용되거나 혹은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또한 이러한 심리상담용 AI의 장점을 100분 활용하여 어떻게 심리상담용 AI를 보편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저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3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참여한 통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추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를 주제로 참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추천 알고리즘과 심리를 연결해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후 경영과 심리학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생각난 것이 알고리즘 시스템이었습니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추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상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있어서는 구매자의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심리적 요소가 작용해서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지까지 궁금증이 생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심리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이 되었나요? 분석 결과 학생들은 가격 대비 자신이 생각하는 상품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3학년 때 학급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학급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 있던 경험이 있나요?
2학년 2학기 당시에 회장이 된 이후 전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시게 되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당시에 학급 학생들과 선생님이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의 특징과 성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색함이 없도록 중간에서 여러 방면으로 힘썼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급 내에서 갈등이 생겼던 사례가 있다면 간략히 얘기해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해주세요. 학급 내에서 일부 학생은 추워서 에어컨을 끄고 싶어하고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워하는 학생들에게 담요를 가져오거나 가디건을 걸치는 등의 조언을 주기도 하였고 더불어서 20분 동안 에어컨을 끄고 20분 동안 에어컨을 켜는 등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각자 인생의 주인공인 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이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고 이를 조력자를 통해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곤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담자라는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들에게 상담심리사라는 조력자가 되어 공감과 조언을 통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아가는 첨단 융합형 상담심리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학부에서 그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면접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